여러분, 혹시 요즘 머리카락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시나요? 아침에 베개 위에 떨어져 있는 머리카락, 머리를 감을 때 빠져나가는 한 움큼의 모발, 괜히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한숨 지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가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 아셨나요? 생활 습관, 호르몬 변화, 두피 혈액순환 저하, 그리고 잘못된 샴푸 사용 습관까지 복합적인 원인이 겹쳐서 탈모가 찾아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머리 감을 때 이것만 넣었으면 탈모 걱정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인지, 또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끝까지 보셔야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평생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머리카락의 생명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 들면 머리가 빠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나이와 함께 우리 몸이 호르몬 분비량이 줄어들면서 모낭이 작아지고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모의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건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리 부족입니다. 남성은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여성은 폐경 전후의 에스트로겐 변화가 탈모를 촉진합니다. 특히 여성 탈모는 머리 앞쪽보다 정수리 쪽이 먼저 가늘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목 어깨 근육 긴장, 나쁜 자세 등으로 두피 혈류가 줄어들면 모근이 굵게 되고 결국 머리가 빠집니다. 잦은 염색, 펌, 뜨거운 드라이, 그리고 밤늦게 자는 습관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생활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모근의 회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비싼 샴푸면 다 좋겠지 하고 무작정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두피 타입에 맞지 않는 샴푸는 오히려 모근에 자극을 주고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원인 중에 우리가 당장 바꿀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머리 감는 방법과 샴푸에 넣는 이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머리카락을 살리고 두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가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써야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알려드릴 텐데요. 그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세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진짜 이유부터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하루에 빠지는 양이 평균적으로 몇 가닥인지 아시나요? 보통 정상적인 탈락량은 하루 50에서 100가닥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배수구에 쌓이는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늘어나면 이건 단순한 자연 탈락이 아니라 탈모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을 진료하다 보면 대부분이 나이 드니 어쩔 수 없죠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원인은 훨씬 복잡합니다. 크게 나누면 4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모낭이 점점 작아지고 새로 나는 머리카락이 가늘어집니다. 특히 남성은 DHT 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여성은 폐경 전후의 에스트로겐 감소가 큽니다.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수면 부족이 모발 재생에 치명적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 강한 화학 성분도 과도한 마찰이 모근을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마지막 요인, 즉 머리 감는 습관과 샴푸의 문제입니다. 이것 하나면 샴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특별한 약품이나 비싼 제품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습니다. 바로 천연 오일 중 하나인데요. 이 오일을 샴푸에 단 12방울 섞어 쓰는 것만으로도 모근 환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샴푸는 세정력이 강해 두피의 천연 피지막까지 씻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피지막이 사라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각질과 염증이 생기면서 머리카락 뿌리가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 오일은 두피에 필요한 보습과 항염 효과를 동시에 주기 때문에 샴푸로 씻어내면서도 모근을 보호하고 영양을 채워줍니다. 병원에 오신 58세 여성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몇 년 동안 모발이 가늘어지고 정수리 쪽이 훤해져서 가발까지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검사해보니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고 강한 세정력의 샴푸를 사용하셨더군요. 제가 이것을 샴푸에 넣어 쓰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8주 후 재검했을 때 두피 상태가 많이 개선되고 빠지는 모발 수도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 나는 잔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 이것의 정체와 정확한 사용 비율,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사용법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빠지는 이유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30대 환자 중에도 모발이 눈에 띄게 얇아지고 힘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원인은 의외로 나이보다 생활 습관과 두피 환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 원인, 호르몬 변화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DHT라는 강력한 호르몬이 모낭을 점점 위축시켜서 머리카락이 자라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성도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모발의 성장 주기가 짧아지고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에 모발을 살리려면 두피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더 중요한 건 모낭이 살아있을 때 자극을 줘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인, 생활 습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스마트폰을 보며 잠을 못 자거나 과도한 스트레스, 기름진 음식, 잦은 음주. 이 모든 게 모낭의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 모낭까지 영양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그 결과 모발이 가늘어지다 빠져버리죠. 세 번째,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샴푸 습관입니다. 우리는 매일 머리를 감으면서도 그 방법이 모발 건강을 망치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으면 두피의 유분막이 싹 사라집니다. 이 유분막은 모발을 보호하는 천연 장벽인데 사라지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져 탈모가 가속화됩니다. 또 샴푸를 손바닥에서 거품도 안 내고 바로 두피에 문지르는 습관은 세제 성분이 직접 모낭에 닿아 자극을 줍니다. 여기서 오늘의 핵심이 나옵니다. 샴푸에 넣는 이것은 바로 이런 잘못된 습관에서 오는 손상을 줄이고 모낭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도 환자들에게 이것을 알려줄 때마다 꼭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방법만 알면 머리카락이 다시 힘을 얻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지금 나가시면 평생 모를 수도 있는 탈모 관리 비밀을 놓치는 겁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샴푸에 넣을 이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까지 정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 작은 한 방울이 수백만 원짜리 모발 치료보다 더 큰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것이 왜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그냥 좋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아시면 더 확신이 생길 겁니다. 먼저 탈모의 주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낭의 미세염증, 두피 혈류 저하, DHT 호르몬 과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면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빠지고 다시 자라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이것은 단순히 한 가지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원인을 동시에 완화합니다. 첫째, 항염 성분이 두피 속 보이지 않는 염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둘째,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두피에 혈액이 더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모낭 주변에 쌓인 노폐물과 피지를 깨끗하게 정리해 모발이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여기서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은 1년 전부터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했고 빗질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30가닥 이상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영양제, 비싼 샴푸, 두피 관리기를 다 써봤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것을 샴푸에 섞어 쓰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머리를 감을 때만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자극적인 미용실 제품을 피하도록 했죠. 3주 차부터 빠지는 머리카락이 절반으로 줄었고 3개월 후에는 가르마 라인에서 새 잔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것을 쓴다고 해서 당장 머리카락이 무성해지는 건 아닙니다. 모발은 성장 주기가 있기 때문에 최소 2~3개월은 꾸준히 해야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2주 써보고 별로네 하면서
포기하는데 그건 씨앗을 뿌리고 싹트기도 전에 밭을 갈아엎는 것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을 사용할 때 반드시 샴푸에 바로 섞어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두피에 직접 닿았을 때 흡수율이 높아지고 샴푸 속 세정 성분이 흡수 통로를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정확한 비율은 제가 영상 후반부에서 알려드릴 테니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실제로 비율을 잘못 맞춰서 두피 트러블이 생기는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좋다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하고 3배, 5배를 넣으면 오히려 두피가 건조해지고 가려워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한번 상하면 복구가 힘들기 때문에 안전하게 쓰는 게 최우선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 곧 알려드릴 테니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중요한 건강 비밀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머리숱이 줄어서 고민이거나 부모님, 형제, 배우자가 머리카락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 영상이 평생 도움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나이 호르몬 생활 습관에 따라 탈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것이 각각의 경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면 그냥 따라하기보다 본인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어서 효과가 훨씬 빨라집니다. 여러분, 탈모라고 다 같은 탈모가 아닙니다. 나이대별로 시작하는 위치도 진행 속도도 모양도 다릅니다. 20, 30대 초반에는 주로 이마 M자 부위가 먼저 후퇴합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이마 양옆이 살짝 비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게 이미 진행 신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모발 이식이나 강한 치료 없이는 되돌리기 힘들어집니다. 40대 전후에는 정수리부터 숨어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로는 잘 안 보이지만 엘리베이터 CCTV나 낮은 각도의 사진에서 두피가 많이 보이네? 하고 놀라는 시점이죠. 이건 대부분 남성형 탈모와 여성형 탈모가 겹쳐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50대 이후로 가면 남성은 이마 정수리가 연결되며 머리숱이 확 줄고 여성은 가르마가 넓어집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머리카락이 가늘어졌다는 느낌이 먼저 오는데 이때가 예방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연령대별로 관리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샴푸 속에 넣는 이것은 나이와 성별 상관없이 쓸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제 곧 알려드립니다. 탈모는 남녀 차이가 분명합니다. 남성형 탈모는 호르몬 DHT의 영향이 강해서 앞머리와 정수리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남성은 탈모가 시작되면 속도가 빠르고 진행 방향이 명확합니다. 반면 여성형 탈모는 호르몬 변화, 영양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가 동시에 작용합니다. 특히 폐경 전후로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모발이 얇아지고 빠지는 양이 늘어납니다. 여성분들은 머리카락이 갑자기 확 줄기보다는 전체 숱이 균일하게 줄어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기에 티가 잘 안 나서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녀 모두 두피의 혈액순환과 모근 영양 공급이 핵심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이것은 성별에 상관없이 모근에 직접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다리셨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것은 바로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입니다. 영국과 미국 피부과 학회에서도 모발 성장과 두피 건강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성분이죠. 사용법과 비율은 이렇게 하세요. 기본 샴푸 100ml 기준 로즈마리 에센셜 오일 10방울 0.5ml 정도만 넣어줍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잘 흔들어서 섞은 뒤 평소처럼 샴푸하세요. 단 머리에 바르고 23분 정도 두피에 흡수되도록 가볍게 마사지한 후 헹구는 게 좋습니다. 주 34회 사용을 추천합니다. 매일 쓰는 것보다 두피가 성분을 흡수하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에센셜 오일은 절대 원액을 두피에 직접 바르지 마세요. 임산부, 특정 알레르기 체질은 반드시 피부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3개월 후 빛에 빠지는 머리카락 양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굵기와 탄력이 돌아오기 시작하죠. 사람마다 탈모가 시작되는 시기와 양상은 조금씩 다릅니다. 20, 30대 초반에는 주로 유전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원인이 됩니다. 이 시기에는 M자 탈모라고 불리는 앞이마 양옆이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가 많죠. 초기에 관리하면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예방 습관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40, 50대에는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그리고 장기간 누적된 두피 손상이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정수리 부위가 옅어지면서 점차 넓어지는 오자 탈모 형태가 대표적입니다. 특히 남성은 테스토스테론 변화, 여성은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감소가 큰 영향을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모낭의 수명이 짧아지고 모발 자체가 가늘고 힘이 없어집니다. 이 시기에는 단순히 머리카락 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모발 질이 떨어지면서 푸석푸석해지고 컬러도 옅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점은 여성은 호르몬 변화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출산 후 폐경기, 갑상선 질환 등 특정 시기에 갑자기 모발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샴푸에 넣는 이것이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니라 실제 두피 건강과 모발 굵기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잘 이해하셨을 겁니다. 탈모는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신다면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를 늦추고 두피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 모든 사람에게 100% 똑같이 효과가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별 체질, 생활 습관,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3, 4주 이상 꾸준히 사용하면서 본인 두피에 맞는지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탈모 관리에서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적절한 운동까지 병행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머리카락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직접 사용해 보신 후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머리카락과 자신 있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 놓치고 싶지 않으시죠?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고 구독은 여러분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는 방법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깊이 있는 건강 이야기를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